안녕하세요.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4학년도부터 변화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해 뭐가 변하는 걸까요? 우리 긍정적인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제가 수능 1세대잖아요. 저희 때가 80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맥스일 때가 2000년 수능이었는데 그때가 거의 100만이었어요. 정점을 찍고 이제 점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2021학년도 수능 때는 최초로 40만 명대의 수능 응시 인원이었어요. 2024학년도 이후는 아마 수능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평균 결시율을 고려해서 실제 수능을 보는 인원을 보면 2024학년도가 아마 최초로 30만 명대의 실제 응시 인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양한 입시의 변화를 능가하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입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학생 수가 감소한다면 첫 번째 학교당 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학교당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내신 등급 인원, 예를 들어 1.5 이내에 있는 인원, 이게 전국으로 볼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학교당 인원이 줄어들 때 되다 보면 당연히 수능의 등급당 인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등급단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 최저만 맞추면 입결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고려된다면 수시에서의 입결은 지금하고 달리 매우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대학 정원이 줄어들었을까요? 서울 거는 오히려 증가했죠. 특히 이공계. 근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인원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정시의 학교별,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건 누백이라고 하거든요. 누적 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많이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서영고 공대를 간다 라고 하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백분이 95% 이상이어야 해,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전통적인 기준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완화될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공부만 제대로 해준다면 인원수의 감소는 여튼 대단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학 가기 훨씬 쉽겠네요. 입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것만 생기면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게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던 옛날 생각하시면 와, 인원수 감소한 거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입시가 변화했기 때문에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시면 힘들죠. 일단 올해도 미반영하는 건 이미 소논문은 미반영이에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청소년 단체 활동,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미반영이에요. 자, 2024학년도 이후가 되면 자, 이게 거의 2027학년도까지는 거의 확정이니까 요거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학종하고 이때의 학종은 아예 다른 거예요. 수상 미반영이죠. 그 다음에 영재교육하고 발명교육, 이거 미반영이죠. 독서 목록 미반영이죠. 봉사 미반영이죠. 거의 80%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전의 학종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학종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2024학년도부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아무 데도 못 가겠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종을 안 뽑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학종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반영이 됐을 때 결국 살아남는 것들 있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보통 세특이라고도 하고 교세특이라도 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남고요. 두 번째가 동아리 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로 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율 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특이 남아요. 행특이라는 건 행동 특성 및 종합 이렇게 되어 있는 평가, 이렇게 5개가 남죠. 뭐 예전에는 이거와 이게 다 고려됐다면 이제는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이걸로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중에서 전체 중에 얘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요. 얘가 반이에요.
세특이 반이라는 건 당연히 세특에 영향을 주는 건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과 세특의 영향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다. 동아리하고 진로가 대략적으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과 나머지 기타랄 게 별로 없지만 뭐 출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10%나 20% 되지 않을까? 근데 요렇게 어느 영역에 어떻게 가중치를 잡느냐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요. 대략적으로 50은 분명히 넘고 60까지도 줘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신과 교세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시 인원의 증가죠. 근데 이 인원의 증가는 모집 인원의 증가도 있는데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이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렇죠? 요게 워낙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 못 맞추면 2월 되는 인원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수시 2월 인원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전까지는 4에서 5% 정도였었어요. 자, 근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들어오는 2월 인원도 매우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최종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올해부터만 하더라도 45% 이상은 정시 인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3학년도, 2024학년도가 되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다. 그 다음에 체제의 변화는 크게 두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선택 과목, 선택형 수능이 됐다는 거죠. 일단은 국어도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수학도 수원, 수투라는 공통 과목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을 해줘야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선택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수능은 공통이 모두 다 문이과가 통합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솔직히 국어는 어차피 문이과 통합해서 등급이 낮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선택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수가 이과형, 수나 문과형 이렇게 이과형하고 문과형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은 솔직히 좀 어려웠지만 문과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끼리 내신 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100분위가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수원, 수투, 수학이 공통이 되면서 문이과의 유불리 차이가 이거는 바뀐 거예요. 바뀜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이과 교차 지원하거나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간호 이런데 문과도 할 수 있고 이과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대략적으로 80%가 문과 거였어요. 같이 100분위를 하면 문과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더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으로 하거나 또는 교차하거나 해서 예전에는 문과가 되게 유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과가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영어죠. 영어가 일단은 EBS 연계가 줄어들었어요. 70%에서 50%로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EBS 연계율이 매우 높고 직접 연계가 되다 보니까 EBS 교재에 있는 독해만 미친 듯이 해도 2등급은 나왔어요. 잘하면 1등급도 나왔어요. 이거는 나의 영어 실력과 무관했어요. 자,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계율이 떨어지고 간접 연계가 되다 보니까 EBS만 보는 것만으로는 영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9월은 급기야 1등급 비율이 4%대예요. 5%가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나, 상대평가를 하나, 1등급의 비율은 동일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영어의 유불리도 매우 커진 상황이 됐다. 이런 변화들이 일단은 가장 큰 변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제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인식이 수능은 정시예요. 그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러한 인식으로는 우리 아이를 좋은 데를 보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수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최저의 무기가 있어. 4합 8을 맞추고 4합 5를 맞추고 3합 6을 맞추고 2합 5를 맞춰. 어떠한 최저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리한 내신은 매우 많이 극복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는 수시로 끝내기는 정말 어려워진 시대예요. 예전에 학종이 많을 때는 6학종으로 끝내거나 수시로 끝내고 정시로 넘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수능 최저나 수능에 내 무기가 없으면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 라인은 안정으로 아주 아래까지 잡으셔야 돼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신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3년 내내 수능 준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말 진지하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2024학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기본적으로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과 고1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정도는 이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계셔도 된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또 그거에 맞게 더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